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업 길잡이 잡스타입니다. 재택부업으로 막상 판매 시작은 했는데 판매가 부진할 때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땐 어떤 방법으로 길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이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 할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며 10년간 경단녀로 살다가 토퍼 배우기, 디지털로 그림 그리기 등을 배우고 나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막상 초보셀러로서 판매 성적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대안을 물어볼 곳도 없어서 막막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예, 디지털 드로잉으로 월 100만원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낼 수 있었는지 오늘은 오프라인 판매 실전 방법에 활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프라인 판매 방법으로 첫 번째 프리마켓이 있습니다. 프리마켓에 나가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나의 브랜드와 상품들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판매 방법이죠. 보통의 공예 작가님들과 자신만의 상품이 있는 분들이 수익을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단 시작하시려면 먼저 카페 검색에서 무슨 지역 프리마켓으로 사시는 지역을 검색하세요. 그러면 각 지역 카페에서 진행하는 프리마켓 정보들이 보입니다. 그 카페에 가입하시고 정보를 꾸준히 얻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천안 프리마켓으로 검색을 하시면 한마음 프리마켓이 나옵니다. 여기 약 1.5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다고 나오죠. 이 카페에 들어가서 가입하면 일정 등급에 따라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셀러 모집 때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 서울 프리마켓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보이니 이렇게 자신이 사는 지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스케줄은 보통 한 달 단위로 나오고요. 내가 참가할 수 있는 시간을 골라서 참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월 단위로 쭉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스케줄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프리마켓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시간이나 공간이 맞으면 그냥 선택해서 그때 셀럽이 되고 참가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구에서, 읍에서, 시에서 하는 그런 큰 장터들도 있으니 수공예 작품들이나 상품들을 판매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매출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프리마켓은 보통 먹을 것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상품들과 체험 부스가 또 많이 있죠. 그때 동종업계 참여 수에 따라서 매출이 다릅니다. 판매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체험 신청을 받아 체험하는 클래스 방식으로 나가셔도 됩니다. 재료비를 체험비와 같이 책정해서 사람들에게 체험을 시켜주는 공예 파트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프리마켓을 준비하실 때 필요한 실전형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프리마켓이 확정되면 팔 물건이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고요. 수작업은 더 미리 준비하셔야 오픈 날짜에 맞추실 때 고생을 덜 하셔요. 그리고 이벤트 상품으로 소위 미끼 상품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캡슐이라든지 블렛 돌리기라든지 뽑기라든지 이벤트도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한마디로 시선 끌기용으로 일종의 모객 활동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장사는 처음에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이 몰려야 내 상품도 구경을 할 테니까요.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니 아이들 관련 상품 준비하신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부담이 안 되는 사탕, 젤리 또는 스티커 등 간단한 거 물건으로 준비해 가시면 즐거운 모객 시간이 되실 거예요. 셀러분들이 필수로 챙겨가실 것은 물입니다. 오랜 시간 마켓을 지켜야 하니 지치지 않게 간식도 꼭 챙겨가세요. 계산할 때 쓰는 단말기가 있으면 편하고요. 아니면 계좌번호 출력 QR코드를 인쇄해 준비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왕이면 복장도 전문가답게 앞치마 등을 두르고 가시면 신뢰도도 업이 되니 좋습니다.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몸에 착용하는 액세서리 등 핸드메이드 상품이면 거울 같은 것도 준비하세요.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명함, 내 사업 스티커가 있으면 봉투에 붙여서 물건을 담아드려도 됩니다. 프리마켓의 장점은
스케줄을 내가 할 수 있는 날로 선택해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옆에 있는 셀러분들과 친분이 생겨 실전 정보나 팁을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를 직접 만나 나의 상품의 호감도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기 있는 상품을 알게 되죠. 중요한 정보죠.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서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진열이나 판매 방식을 바꾼다거나 인기 상품 종류와 포장법도 더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은 사실 돈보다 이런 경험들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이나 반응을 볼 수 있으니 처음 공방을 차렸거나 초보 셀러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참가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품이나 브랜드 방향, 타겟 설정 보완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반응이 좋았던 인기 상품들은 업그레이드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인 때 인기 있던 상품들은 온라인에 입점 시 수익으로도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또한 이런 이력들은 포트폴리오의 한 줄이 되어서 문화센터 등의 강사 활동 서류 낼 때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오프라인 판매 방식으로 소품샵 입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입점하듯이 소품샵에 입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점 소품 찾는 법을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천 꿀팁 바로 알려드립니다. 핸드폰을 켜시고 바로 따라해 보세요. 인스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인스타 사용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인스타에 소품샵 입점 모집을 검색해 봅니다. 자, 소품샵 입점 작가 모집을 하는 여러 소품샵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입점 작가 모집 게시글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입점 조건들과 모집 기간, 방법 등이 보입니다. 다른 곳도 클릭해 보시면 지역도 나오고 포트폴리오도 원하는 것이 보이시죠? 망원동 소품샵도 보입니다. 부산 쪽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동네로 검색해 보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북촌 마을 쪽 소품샵이나 홍대 쪽 소품샵 등으로 검색하셔서 타겟 소품샵을 정해보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 가서 저처럼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직접 보여드리고 입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소품샵 분위기와 맞아야 하니 나의 결이 맞는 타겟 소품샵을 미리 알아보시고 도전해보셔야 입점될 확률이 높겠죠. 판매 수수료는 소품샵에 입점하는 경우는 입점료라고 입점 수수료를 월세처럼 일정 부분 내고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각 상품당 얼마를 팔면 몇 프로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수익을 갖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소품샵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가가 상품의 각 가격 설정을 해야겠죠. 소품샵에서 전시 판매를 해주고 대신 내가 상품을 주고 그 조건은 각 매장마다 규칙에 따라 입점을 하는 것이니 내가 이 오프라인 소품샵에 입점을 하고 싶다 하시는 곳이 있으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품샵의 장점은 플립마켓처럼 직접 사람 만나는 일이 시간상, 성격상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맞는 오프 판매 방식입니다. 플립마켓처럼 준비하기엔 부담스럽지만 자신의 상품에 자신감이 생겼는데 소비자의 직접적인 반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소품샵 입점을 하고 있지만 재미도 있고 간접적으로 고객 반응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소품샵 입점 판매는 처음에는 큰 수입은 아니지만 시작해 보지도 않으시면 더 많은 수입의 기회의 가능성조차도 줄어드는 것이니 한 번씩 경험과 판로를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판매만 고집하지 마시고 자신을 알리고 포트폴리오와 이력의 경험도 넓히시면 일석이조겠죠. 앞으로도 좋은 수익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기회는 어디서부터 올지 모르니까요. 제가 부업을 선택한 이유도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였죠.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부업에서 겪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판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은 온라인 판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고 더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